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4회 12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는요, 자연 환경, 생활 모습, 하는 일, 계절, 강수량, 기온, 그래프 등입니다. 여기 빨간 거는 사실 자연 환경, 미안해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생활모습 하는 일이긴 한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사회 수업을 하면 그래프라는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래프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수학 시간에 이제 그래프, 막대 그래프나 뭐 나중 되면 또 꺾은선 그래프라는 것도 배우고 그림 그래프라는 것도 배우고 수학 시간에 이제 이 그래프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고 내용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까지 사회 뭐 3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게 거의 없었지만 이제 4학년 가도요. 미안합니다. 그래프로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도 그래프로 알아보는 것도 나오고요. 6학년 되면 더 많이 그래프로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 환경과 그에 따른 생활 모습 하는 일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정보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환경이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연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은 산, 들, 하천, 바다와 같이 땅의 생김새를 자연환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눈, 비, 바람, 기온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자연환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다시 한번 더. 땅의 생김새, 산, 들, 하천, 바다 이런 것들도 다 자연환경이고요. 눈, 비, 바람, 기온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다 자연환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산이나 들은 땅의 생김새인 거 알겠어요. 높고 낮고. 그런데 하천이나 바다는 물이지 땅이 아니잖아요. 왜 땅의 생김새예요?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도,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도, 바다에 큰 물이 있는 것도 다 땅이 들보다 더 낮아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천과 바다 역시도 땅의 생김새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문환경이라는 것도 있다 했죠. 인문환경, 어려운 말 인문환경. 이거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거기서 더욱 사람들이 만든 환경을 말해요. 자, 대표적으로 공원이 있죠. 원래 공원에 있는 땅, 뭐 공원에 뭐 개천이 있으면 개천, 공원의 나무들 이거는 다 자연환경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나무를 좀 옮겨 심고 그다음에 하천도 넘치지 않도록 좀 사람들이 여기 공사 좀 하고 그다음에 벤치도 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길도 닦아놓고 하면서 공원은 인문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환경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면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산이 그냥 있던 자연환경이었던 산이 공원이나 등산로처럼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요. 하천은 농사짓기, 도로주택 등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요. 하천은 생활, 공업용수, 그다음에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뉘고 또 이 자연환경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꾸어서 생활에서 실제로 활용을 한다라고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연환경과 거기에 대해서 생활 모습, 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자연환경의 모습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딱 보면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순서대로 얘기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딱 보면요. 뭐부터 봐야 되냐? 자,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1번. 제목부터 보기. 사실 제목이라는 게 그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 그래프는 이걸 나타내려고 만들었어요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뭔지, 이 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하려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제목을 먼저 봐야 되죠. 그죠? 제목을 보면 우리 고장의 강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그래프는 우리 고장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수량이 뭔가요? 라고 하면요. 강수량은 비와 눈, 그러니까 눈도 강수량에 포함해요. 비와 눈이 내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높다라는 말은 비나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거고요.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는 비와 눈이 적게 내린다는 거죠. 자, 강수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고장의 강수량이란 말은 우리 고장의 눈과 비와 눈이 얼만큼 내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죠. 아, 우리 고장이 얼만큼 비가 오고 얼만큼 눈이 오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와 가로와 세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려면 선생님 자꾸 기침하네요. 미안해요.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면 그 가로 세로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가로의 끝부터 볼까요? 가로에는 뭐 4, 7 조금 가려졌나요? 가로에는 4, 7, 10, 1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요것들은 뭐냐? 맨 끝에 보면 되죠. 월이에요. 월. 우리 달력에 보면 알고 있는 그 월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할 때 그 월이에요. 그러면 4자 이거는 4월이죠. 7 적혀 있는 건 7월입니다. 10 적혀 있는 건 10월이죠. 1 적혀 있는 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월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럼 세로를 볼게요. 세로는 쭉 올라가면 위에 보면 강수량 밀리미터. 여러분 밀리미터는 잘 알죠? 센치보다 작은 그 단위 있잖아요. 10mm면 몇 센치죠? 1cm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강수량이란 말은 내린 양이에요. 근데 왜 밀리미터를 쓰나요? 내린 양을? 내린 양을 측정할 때는 눈과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때는 비가 내릴 때 눈이나 비가 내릴 때 뭐 큰 그릇 같은 데서 담아두면 그 부분에서 몇 밀리미터 정도 찼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비가 내리면 바닥에서부터 몇 밀리미터 찼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거 200ml 내렸는데 200ml면 20cm가 쌓인 거죠. 20cm면 이만한데 바닥에서부터 20cm 쌓일 정도 비가 왔다. 바닥에 50ml면 바닥에 5cm 정도죠. 5cm 정도 찰 정도로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강수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강수량에는 50ml, 100ml, 150ml, 200ml 등이 있죠. 그죠? 그러면 강수량 비는 여기까지 왔다면 5cm 정도 내렸네. 여기 정도 왔다면 10cm 정도 내렸네. 여기는 15, 여기는 20cm 내렸네.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50인데 왜 5라고 해요? 50ml지만 센치로 고치면 5cm죠. 다시 한번 50ml 5cm, 100ml 10cm, 150ml 15cm, 200ml 20cm.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가로는 월을 나타내고 세로는 비와 눈이 내린 양, 즉 강수량을 나타낸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눈금 한 칸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눈금 한 칸에 얼마인지. 자, 그러면 여기 한 칸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칸이 얼마인지 선생님이 이 두 번째 거 전에 거 할 때 벌써 다 해버렸네요. 그죠? 요 한 칸씩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50, 100, 150, 200. 오케이. 아까 이건 다 알아봤죠, 그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각각의 막대가 나타내는 양을 찾기. 자,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4월부터 볼게요. 이거 4월이라고 했죠? 4월이라고 했죠? 4월에서부터 4월은 어디까지가 있어? 요까지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정확하게 나타내긴 힘들겠지만 50에서 100 사이인데 50에서 100 사이인데 가운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럼 50에서 100은 50 차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50에서 100 사이에 가운데가 75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75보다는 많다. 사실 여기서는 81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때 81이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50과 100 사이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7월도 볼게요. 7월은요.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딱 맞네요. 여기는 딱 맞아요. 딱 맞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는 얼마? 200. 200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여기도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죠. 여기도 보면 50과 100 사이죠. 얘도 50, 여기 10월도 50과 100 사이입니다. 다만 4월보다 조금 작다. 조금 작게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호를 볼게요. 1호는 이거 50도 안 되네요. 이거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장은 지금 이 고장은 4월에는 50에서 100 사이, 7월에는 200, 그 다음에 10월에는 또 50에서 100 사이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안해요. 비가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월에는 50보다도 더 적게 지금 강수량 내리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 그래프는 좀 색깔이 바뀌긴 했지만 아까 거 거의 같은 거예요. 완전 같은 거죠. 여기 보면 경북 포항에 왜 이러죠? 포항의 강수량을 나타내요. 평균 강수량 그래프.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4월, 7월, 10월, 1월이에요. 그러면 강수량 그래프이기 때문에 4월에는 50과 100 사이에 81ml가 비가 온 거예요. 그죠? 7월에는 여기 딱 맞게 돼 있네요. 200ml가 내렸어요. 10월에는 77ml가 내렸어요. 1월에는 40ml가 내렸어요. 자, 이렇게 각 월별로 평균 비가 오거나 눈이 온 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비가 온 달,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비가 온 달,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혹시 제일 많이 비가 왔을 때는 몇 월인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나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선생님식에 더 얘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네, 맞아요. 7월에 제일 많이 비가 온 거죠. 그죠? 200ml가 내렸으니까. 그리고 막대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적게 비가 온 달은 몇 월인가요? 그렇죠? 1월입니다. 제일 막대 그래프도 낮고 그리고 숫자도 40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각 월별로 얼만큼 강수량, 비와 눈이 내렸는지도 알 수 있지만
또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제일 많이 비가 혹은 눈이 왔는지, 어떤 달이 제일 적게 왔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것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강수량 그래프를 계속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환경 중에 하나인 기온, 즉 평균 기온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아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까 순서에선 첫 번째로 제목부터 보겠죠. 평균 기온. 기온은 공기 중의 온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덥다, 춥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제목 받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뭘 의미하는지 우선 볼까요? 가로는 월. 아까와 똑같죠? 그러면 역시 4월, 7월, 10월, 1월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기온. 기온은 0도부터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각 칸별로 5도씩 차이 나나요? 그죠? 5도씩 차이 나는 요런 기온, 세로는 기온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막대로 한번 각 월이 각 매월 몇 도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4월은 14도. 요 적어놨네요. 그죠? 15도가 좀 안 되는 14도. 7월은 딱 맞게 25도. 그 다음에 10월은 17도. 그 다음에 1월은 2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각 월별로의 기온도 알 수 있지만 각 월 간에 비교도 할 수 있죠. 제일 기온이 높은 달, 그러니까 제일 더운 달이 되겠어요. 기온이 높을수록 덥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월이에요? 7월이죠. 기온이 제일 낮은 달, 그러니까 제일 추운 달이 되겠죠. 이건 언제? 1월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있어요. 이 고장의 생활 모습인가 봐요. 보면 봄에는 우리가 평균 기온이 어때요? 봄에는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7월처럼 막 덥지도 않고 1월처럼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이게 딱 적당한 온도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요, 뭐 잠바를 입거나 뭐 두툼하게 입진 않지만 그래도 긴 팔을 입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는 곳을 보러 간 거예요. 그죠? 왜? 따뜻한 기온이니까. 자, 근데 여름 볼게요. 여름 기온 쫙 올라가죠. 그죠?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 기온은 매우 더워요. 25도나 돼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짧은 옷, 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놀러 간 거죠. 왜? 더우니까. 자, 그다음에 가을 볼게요. 가을에는요,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곡식들이 익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더 서늘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도 이제 긴팔을 입기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온갖 곡식들을 수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월이 되면 쭉 떨어져요. 엄청 춥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온몸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온몸을 다 가리고 이제 눈이 내리니까 이런 눈썰매를 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온 그래프를 보면서 이때는 기온이 높네, 이때는 기온이 낮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그때 사람들은, 이 달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네, 이 달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살겠네, 이 달에는 기온 그래프를 보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살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나요? 그래도 그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넘겨두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 그림은 어떤 고장의 그림인 것 같나요? 배도 있고 우선 바다가 있고, 그죠? 여기는 해안가 마을이에요. 해안가 마을, 그러니까 어촌이라고 불리죠. 어촌이라고 불리는 해안가 마을이에요. 여기는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물고기를 잡거나 김과 미역을 길러요. 여기 보면 물고기 잡으려고 배 띄우잖아요, 그죠?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하죠. 그 뭐 바다에 이제 그물 같은 거 쳐놓으면 거기에 이제 미역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바다에 미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역을 걷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뭐 어떤 것도 하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바닷가에 놀러 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수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바닷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고장에서 바다를 보러 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 만에 보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상당수 사람들은 또 하루에 왔다가 또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숙박업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숙박이 뭔가요? 숙박은 호텔이나 혹은 모텔이나 아니면 여관이나 민박 같이 사람들이 한 하루 뭐 며칠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해요. 여러분도 혹시 해안가 놀러 간 적 없나요? 해안가 놀러 가면 뭐 하루 만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거기에 잠을 자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잠자는 시설, 잠자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숙박 시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또 고장입니다. 여기는 또 어떤 고장이냐면 우선 논과 밭이 엄청 많네요. 그죠? 논과 밭이 있고 가축들도 있고 들인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산도 있지만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 들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먼저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해요. 여기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죠. 그죠?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해요. 농가 밭이 있으면 그러니까 평평한 딸에는 우선 곡식과 채소를 재배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축도 길러요. 소와 같이.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북에서 이 영상을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들에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을 실제로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다 보니까 농기계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있어야 농사 짓기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또 들이 펼쳐져 있는 고장이긴 해요. 아까는 근데 들이 펼쳐져 있는 고장이긴 한데 논밭이 많은 고장이고 여기는 들이 펼쳐져 있긴 하지만 논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은 도시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평평한 곳에 우리 농작물들도 심기도 하지만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높은 건물에 많이 살아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도 보면 농촌에 가봤을 때 비교해 보면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많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장이나 회사도 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곡식이나 채소나 혹은 가축을 길러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장에 다니면서 혹은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에는 공장이나 회사도 많다는 것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산이 많은 고장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긴 다 산이죠. 산 엄청 많네. 산에서 있는 고장들은요, 기본적으로 산비탈이 많아요. 아까 농사 지을 때 평평한 곳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된다 그랬죠. 들 같은 평평한 곳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데 산비탈에는 농사가 많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채소는 기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집에 농사를 짓는 친구들은 알지 싶은데 노는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서 그 벼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벼를 키우는 곳에 가보면 물이 항상 가득 고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벼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항상 이렇게 고여두는 것이 잘 자라요. 그런데요, 산비탈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산들은. 그럼 여기 경사가 져 있는데 물을 고여봐야 흘러내리죠. 그래서 뭐 요걸 좀 깎아가지고 요 평평하게 다시 만든 뒤에 농사를 하긴 하지만 이걸 깎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대신 뭘까 많이 이루어지냐면 밭이 많아요. 밭은 물을 가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쌀 대신에 채소 같은 것을 많이 길러요. 그리고 산지에서는요 목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를 키우기도 해요. 그리고 버섯도 기르죠. 자, 또 여기도 역시 산이긴 한데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유독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북쪽으로 가도 춥지만
산 위로 올라가도 추워요. 그럼 산 위에는요 비 대신 눈이 많이 내려요. 이런 것은 뭐에 쓴다? 눈도 많이 내리고 산이니까 비탈길이 있죠. 이렇게 경사진. 요걸 이용해서 스키장을 만들게 돼요. 스키장이 있으면 스키장에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죠. 자,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따른 하는 일도 배웠어요. 그래프는 제목을 보고, 그리고 가로, 세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고, 그리고 막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알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사실 달랐어요. 즉,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당연히 교재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마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내용 알 수 있는 점을 알아보라는 건데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자, 1번 7월이 가장 덥다. 제일 덥죠. 25도 아닙니까? 제일 덥습니다. 1월이 가장 덥다. 무슨 말? 1월이 가장 춥죠. 1월이 가장 춥습니다. 가을철 평균 기온은 10도 이하다. 선생님, 가을철 평균 기온은 10도 이하다. 가을철이 몇 월이죠? 10월입니다. 10월. 10월이죠. 그래서 가을철 평균 10월 10도 이하 아니죠. 10도보다 높아요. 10도보다 높다. 이것도 틀렸고요. 제일 높은 평균 기온과 제일 낮은 평균 기온의 차이는 23도다. 제일 높은 평균 기온 25도죠. 제일 낮은 평균 기온 2도죠. 빼면 23도.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되어 있네요. 아마 선생님이 2번을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가장 춥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조금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만약에 요 글 그대로여서 답을 2번, 3번 두 개 하셨더라도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각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연결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보면요. 첫 번째 거 보면 이거는 해안가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농가 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는 스키장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문제를 해서요.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그리고 자연환경과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또 자연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을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